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형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한 내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니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자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을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간이식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까봐 혼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하라고는 강요하지 않더라고. 다행이지 뭐. 졸지에 간 내놓아야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간 이식하기로 했어. 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맞는다고 하니 뭐 나야 좋았지. 쟤는 뭔 생각으로 간이식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그니까 나중에 간이식 해주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고작 간 조금 떼어준 거 가지고 유세하진 않겠지? 난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라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더라고. 아휴, 앞으로도 그럴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정말. 나도 들어보니까 간 주는 사람도 후유증 생길 수 있다고 그러대. 뭐 후유증 생기는 사람이 많은가? 후유증 생기면 얘네 나보고 아이들까지 다 떠맡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간이식 잘 되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뭐 쟤까지 게 버틸 수나 있겠어? 3천만 원 정도 주고 떼내면 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세요? 3천만 원 주고 떼내다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간이식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간이식 절대 못하겠네요. 전 재산 30억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수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살리고 간준 며느리는 간만 받고 버리시려고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랑 며느리도 차별하시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안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간이식 못 해주겠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간이식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간이식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게 했다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 나 당신 간 절대 받을 수 없어.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한 건데 나도 살고 싶었는지 당신이 간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말리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너무 화가 나고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도 나쁜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정 잡고 이식 수술하자. 내가 당신한테는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정 잡고 다시 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았어. 의사 선생님도 일정만 다시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간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간 받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 엄마랑 아버지 그동안 나랑 형 차별한 것도 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일단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니까 일단 받고 있어.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신이랑도 안 산다고 말해놓았어. 그러니까 병원도 당신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험금도 당신한테로 주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간이식 받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로 써야지. 이것도 나한테 주고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 간을 못 받겠으면 다른 식구들 적합성 검사라도 받게 해야지. 남편은 모든 상황을 미안하다고 한 후에 많은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이고, 재수씨.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네.
그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삐져서 병원에도 안 오고 남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승주 간 이식 할 거죠? 일정 아직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얼른 일정 잡고 수술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거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너한테 돈 주고 떼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대했겠니? 그건 그렇고 아직 간이식 날짜 다시 안 잡았더라.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이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있어서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수술 날짜 잡거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뻔뻔하게 수술 다시 잡으란 말도 하시고 안 그래도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네. 그렇게 귀한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돼서 제가 수술할 테니까요. 일단은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네가 맞는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 하니? 그리고 나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그간 주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형은 원체 몸이 약해서 이식을 못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맞지도 않을 걸 왜 고생해서 검사를 하냐고? 그냥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해주면 되지 않니? 와, 누가 들으면 어머님 한 80세는 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고작 이제 50대셨고 아버님도 50대시잖아요. 평생 건강 챙긴다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맨날 운동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처럼 육아하면서 체력 없는 것도 아니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건강검진했을 때도 그은한 염증 하나 없다고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이 지금까지 골프며 축구며 테니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 들으면 간이식 못 해주는 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씨,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재수씨가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왜? 재수씨, 남편 안 살리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일단 간이식 받고 나중에 서운한 거 풀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참나. 그니까 내가 이딴 집구석에 간이식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귀를 못 알아쳐듣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당신네들 검사 받아보고 다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해준다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검사조차 안 받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간이식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면 당장 나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종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며 나섰죠. 그 후에 다행히 내사자 간 기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은 간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후에 시모의 연락을 받고 왜 시모가 간이식에 집착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승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데 승주도 저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나랑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긴 하네. 어쨌든 저번에 승주 간암 진단 받았으니까 너네 진단비 받지 않았니? 그거 꽤 될 텐데. 네, 남편이 이곳저곳 안부원 많이 들어놓았더라고요. 진단비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남편이 회복 중이라 말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연락을 해주신 거세요? 혹시 진단비 때문에 진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단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아니, 이번에 너희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주 간암 진단 받기 전에 말아먹은 거긴 한데 간암 소식 전해지고 말을 할 틈이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그거 다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네?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간이식하고 아들 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 보험금 다 저한테 오니까 나중에 아들 잘못되면 한 푼도 자신들 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보험금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아들 생명 아까운 줄 알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아까운 큰아들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다 나앉게 생겼다. 큰애 잘해보려고 사업한 건데 사업이 알잖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 모시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큰애도 저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까 조금만 도와다오. 뻔뻔하게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역시 어머님은 달라진 게 없네요.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으시걸랑 그 아까운 큰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남편 다 죽어갈 때도 본인들 몸만 생각해서 공여자 검사도 안 받고 버티신 거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보험금을 탐내다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앉게 생겼고 그걸 남편의 보험금으로 막아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복 후에 자신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남이라면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현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긴 했구나 싶어 참 씁쓸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겨울의 끝자락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싱글이 된 30대입니다.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꾸역꾸역 참았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엄마는 저를 홀로 열심히 키우셨어요. 이혼할 당시 주부셨던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셨어요. 이혼 초반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자리를 잘 잡으셨고 저 역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 나는 사업하는 게 영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취업을 했어. 은준애도 가게 운영하니까 알겠지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잖아. 나는 그게 나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은주는 어때? 나는 글쎄 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안 드네. 우리도 엄마가 가게 하고 있지만 그거 그대로 물려받을 생각은 나는 못하겠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가 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 나. 수연 씨도 그렇지 않아? 부모님 사업장 운영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가? 나는 그래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려고. 직장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부모님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어찌되었든 지금 안정적으로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은 있겠지. 저도 남편도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저는 엄마가 고생하면서 일군 가게를 엄마만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은 자기가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직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일을 했고 남편은 뭔가 모르게 직장의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얼른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은주야, 우리 이제 30대가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하고 너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은 돈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같이 살면서 모으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을 지금 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대환영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당장은 사회생활을 좀 더 하고 싶어.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일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언제 아이 낳나 이런 것도 압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마련해 놓았어. 거기다가 엄마랑 아빠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준비하는데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결혼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은주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자기랑 만나다 보면 저절로 결혼 생각이 들 거라며 말을 했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계절을 만났으면 충분히 서로 알 건 다 알고 있을 거라면서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그동안 모았던 결혼 자금과 재산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사실 결혼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꾸려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서 빨리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은주가 고민하는 부분이 뭔진 알아. 아무래도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결혼하면 엄마를 잘 챙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은주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엄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게 별로 없잖아.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결혼 자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계속 돈도 모으고 해서 적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드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예물이나 예당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신이 없고 걱정이 돼.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을 할게. 이미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은준의 가정 상황도 충분히 아시고 괜찮으시대.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다 생략하고 그냥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네가 원하는 시기에 갖는 걸로 하자.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은주랑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세하게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신뢰가 생겼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거기다가 결혼 준비는 모두 호화스럽게 시댁에서 다 준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엄마, 우리 수연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인지 몰랐네. 반가워요. 나는 수연이 엄마예요. 수연이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연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준비하면 수월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변에도 결혼을 할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엄마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혼주석도 엄마 혼자서 앉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려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런 건 이미 수연이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은주 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뵈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을까요? 가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도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만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네요. 부모들끼리 나눠야 하는 말들도 있고 하니 양가 만나서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봐요. 수연이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라 오시는 하객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게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주변에서 결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면 부담도 덜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데 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금을 서로 오픈해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장에 다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 근데 처음에 모아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건 지금 예금이라서 당장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해지를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긴 한데 여기서 전세 만기 될 때까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통장 예금으로 묶어둔 거라서 아마 해지는 가능할 거야.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약간 손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면 엄마가 필요한 자금은 대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예금 만기되면 그때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많은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예금은 나중에 해지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남은 거야? 뭐 누가 먼저 결혼식 비용을 내던지 당장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다. 처음에는 수연 씨 돈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볼까 했었거든. 신혼집도 다른 곳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겠다. 조금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이게 엄마 아시는 분 때문에 가입했던 거였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당황스럽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애써서 모은 돈인데 손해볼 순 없잖아. 갑작스러운 자금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모든 재산들은 서로 합쳐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 결혼 자금을 지금 당장 누가 내던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결혼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모든 진행하는 곳을 시댁 식구들이 아는 곳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부담이 되었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이번에 결혼식장 오픈한 지인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이번에 계약하면 원하는 시간 빼주고 가격도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예약할 때 좀 여유롭게 인원수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결혼 자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연 씨 통장이 아직 예금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 씨 말로는 해지를 해도 괜찮다곤 하는데 손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근데 지금 해약하면 이자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떼일 텐데 좀 아깝지 않니? 그게 이율이 좋아서 수연이 돈은 다 거기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약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일단 결혼 자금은 은준의 자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만기 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급하면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보고. 아니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자금 다 같이 모아서 관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누구 돈 쓰나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집도 아직 은주 전세가 만기 안 돼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아.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정했어. 어차피 신혼집 구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잘 됐지 뭐. 남편은 마치 지금의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에 긍정적이었던 엄마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시자 결혼을 미루라는 말을 하셨죠. 지금 당장 준비가 된 것이 없으니 준비를 조금 더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 지금 당장 예금이 묶여 있어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은주가 그 꿈 말리더라고. 그래도 생애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뭔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보다는 조금 미루는 건 어떠니? 예금도 조금 있으면 만기라고 했잖아. 그때까지 좀 미루고 전세도 그때쯤 되면 만기되니까 서로 자금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어머님, 어차피 예금은 저희가 쓸 돈이고 저희 나중에 재산들 다 합쳐서 관리를 할 건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이사도 결국 나중에 신혼집을 선택해서 갈 거면 지금 결혼하고 살림 합치고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순서의 문제지.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뭔가 빨리 결혼식을 치르려고 서둘러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쉽네. 은주도 이게 맞는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주 주변에는 아직 결혼을 한 친구들이 없어서 사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저는 결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그냥 손해보고 예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바로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할게요.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하는 말에 기분 이상했고 그 이후부터 엄마에 대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말했는지 시부모님은 엄마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시기도 했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과 만난 이후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남편과 엄마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특히나 남편은 엄마를 불편해하고 싫어했죠. 남편은 결혼 후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주었죠. 남편은 이런 얘기를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 운영을 해보려고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 받곤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제가 직접 사업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주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니 저도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아, 직장을 그만뒀어? 그래도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이라면 조금 적지 않은가? 김서방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들도 있겠지.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했던 건 은주한테 들었네.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이번에 잘 열심히 배워서 잘 운영을 해보게. 힘들면 내가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고마워, 엄마.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해. 엄마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릴 도와줘.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지 당신? 옆에서 이렇게 힘주고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네. 사실 나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에 배우러 간다고 들었을 때 괜찮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다행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 뭐라든 응원해줘야지. 처음에 뭐든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돈이 안 돼서더라고. 나도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배우고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 그걸 다 하니까 내가 김서방 힘들 때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요청하라고. 하하호호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은 뜬금없이 엄마가 자신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도 엄마가 한 반찬은 손에도 대지 않았고 엄마 생신 때에도 일이 바쁘다며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산에 계시는 엄마에게 직접 가서 생신을 챙겨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전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도 똑같이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잘해줬으니 결혼하면서 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년인데 우리 집에는 엄마 생신 때도 휴가 때도 첫 명절 때도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잖아. 거기다가 엄마한테는 이제 전화도 안 하는 거 알아?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매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하고 챙겨야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 당신이랑 나랑 같아? 그리고 나는 장모님한테 화가 난 것도 있고 장모님이 먼저 나를 무시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직까지 와이프 데리고 사는 것도 장하다고 할 판인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홀어머니의 외동딸인 당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말린 결혼을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한 결혼이라고. 뭐?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싸우지도 않고
혼자서 엄마랑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언제는 엄마 혼자서 나 키워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잖아. 고작 엄마가 도움 주겠다고 했던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럼 나는 시댁에서 저렇게 하시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겠니? 말 똑바로 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넌 항상 그래.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매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너 챙긴 건 안중에도 없고 더 받을 수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생각지도 못했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냥 당신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더욱더 황당한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의 다툼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에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다가 엄마 생신 때며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남처럼 행동하니 제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그거 모르니? 사위랑 며느리는 애초부터 다른 건데 그게 뭐가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많은 거다. 옛날 갖다 써봐. 며느리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아침상 차리고 청소도 싹 하고 가야 하는 건데 너는 그거 안 하고 있잖니? 그럼 우리가 그만큼 배려해 준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네? 그게 왜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그리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밥 먹는 것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쉴 시간 없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면 피곤해서요. 한 달에 한 번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는 건 어떠세요? 네가 며느리로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친해지지 않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니? 빨리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 하는데 너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밖에 안 보니 친해질 틈이 있겠니? 그리고 네가 뭐가 피곤해? 와서 밥만 쏙 먹고 집에 가는데 우리가 다 음식하거나 밖에 나가서 먹는데 뭐가 피곤하니? 여기까지 오는 게 피곤하면 그냥 다음부터 너희 집 근처에서 보자꾸나. 시모는 남편과 마찬가지인 생각을 했어요. 주말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타박했고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니 집으로 오시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시고서는 집 그릇부터 이불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셨어요. 남편의 태도에도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시댁 식구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이 떨어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무리를 한 탓에 몸살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상황이었죠. 통화를 하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부랴부랴 음식들을 장만해서 직접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그 사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 증세가 생겨 링거를 맞으려고 병원으로 갔죠. 여보, 아까 엄마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직접 여기 온다고 하는데 나 병원에 가면 집으로 가서 엄마 좀 대신 봐줘.
여기서 링거 맞고 쉬고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당신이 먼저 가서 있어. 이 추운 겨울날에 어떻게 엄마는 오겠다고 하시는지. 어쨌든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올라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가서 있어줘. 내가 빨리 갈게. 그냥 장모님, 안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굳이 지금 오셔가지고 반찬들 놓고 가셔야 하신대? 아니, 이 눈 펑펑 오는 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신다고 하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미리 말해. 나 밖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시는 거잖아.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어쨌든 금방 나도 정리해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문이라도 열어드려. 그래도 거의 1년 만에 뵙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당신한테 큰 거 안 바랄게. 그냥 엄마 오시면 문만 열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좀 그렇게 해줘. 남편에게 엄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저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거의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경찰 손에 이끌려 엄마가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남편은 집에 없었고? 무슨 일로 출동하셨어요? 이분 저희 엄마세요. 제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시고 저랑 가족이에요. 저긴 제 집이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팔은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거든요. 저기 계시는 주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출동을 한 건데 선생님께서 거주자시라고요? 저분께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 분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제 남편이고 여기는 제 엄만데 무단 침입이라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저희 엄마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엄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김서방이 뭔가 오해하고 신고를 한 것 같다. 내가 계속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네가 알려준 비밀번호 치려다가 몇 번 틀렸거든. 그것 때문에 누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나 봐. 어쨌든 이렇게 딸도 왔으니까 오해는 풀린 것 같은데 그만하고 들어가렴. 나도 반찬 놓고 왔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마. 엄마는 웃으며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황당했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몰랐다는 황당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신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 거 맞아? 그리고 실수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 열고 들어온 거 당신이 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찰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게 했다는 거네? 당신 지금 영하 10도야. 이 추운 날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오해야 당신. 오버하지 마.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들었었어. 밖에서 벨 누르길래 어머님인가 싶었는데 자꾸만 틀린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어머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고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미 어머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도 나는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다시 얘기를 할 정신도 없었어. 무슨 해명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럼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 엄마도 당신 가족이라며. 어떻게 가족한테 이따위로 대하니? 당신한테 가족은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당신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잖아.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정말 등신이네. 당신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남편은 엄마인 줄 몰랐다는 둥 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한 후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시모, 시부가 빌린 돈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다들 서로 말이 되었던 건 아니었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삽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렵게 여기까지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왔는데 무단 침입으로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다뇨. 이대로는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지금까지 빌려가신 돈들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작성한 서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준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지만 참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겨우 그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너는 결혼이 장난이야? 아무리 그래도 화가 나면 서로 말을 해서 풀어야지. 온 가족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니? 거기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시면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을 왈가왈부하니? 가족인데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치사요? 치사한 건 바로 당신들이죠. 필요할 때는 알랑방귀 끼면서 가진 비위는 다 맞추더니 자기들 원하는 거 다 얻고 나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돈 빌릴 때는 저밖에 없다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 쏟아내더니 이제는 치사하다고 하시냐고요. 됐고요. 제가 빌려준 돈 원래 다들 3달 전까지 다 갚아야 하는 돈들인 거 아시죠? 서류도 이미 다 작성했고 바로 주시지 않으시면 저 청구할 겁니다. 뭐? 청구? 얘가 시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없네 정말.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고 불쌍해서 받아줬건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 역시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아니니까 예의를 밥 말아먹었네. 뭐라고요? 그럼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의 예의는요? 어른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남편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아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잘 알겠네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자기랑 말을 하자면서 저를 끌고 나왔지만 저는 지금 내 몸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다 이혼 사유로 올릴 거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철저하게 이혼 준비와 채권 청구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남편은 오히려 장모님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 한 번도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결국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바로 대응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사업장으로 채권 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역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취소를 해달라며 사정을 하며 연락이 왔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당신이랑 장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어. 내가 사정이 나빠지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장모님께도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인성 쓰레기 거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 그 전에 빠르게 걸렀다면 좋았겠지만 그냥 인생 수업 세게 받았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알지? 당신 인성 쓰레기라는 거. 나 쓰레기랑은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 이번에 전화 받은 건 이거 말해주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신 왜 갑자기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해? 내 사정 좀 봐줘. 그 당시 상황 좀 이해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당신 사정? 웃기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엄마 좀 대신 봐주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할 거면 당신 먼저 그렇게 했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나 정말 뻔뻔하네. 급할 때는 이렇게 애걸복걸 하다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또 사람 무시할 거 아니야. 그거 종특이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제발 전화든 얼굴이든 내 앞에 보이지 말아줄래? 남편은 그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시댁 사업장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사업 자재들이랑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빌려준 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했어요. 시원하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한쪽이 시리곤 합니다. 그때의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평생 엄마 옆에서 효도하며 살려고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길 바랄게요.